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원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내려와도 국민들이 지켜줄 테니까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00만 이상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서명해 주시면 법관도 양심에 따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압박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그런 점에서 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김동관 의원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특검 얘기해 봅시다. 특검 이제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기억나죠? 위헌적이래요. 정치 선동이라고 그리고 그랬죠. 인권을 침해한다고.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이 인권과 헌법에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 지금 김건희 여사 검찰에 한 번도 출두해서 조사받은 적이 없죠. 없습니다. 불러서 했죠 조사를. 압수수색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헌법 본인께서 그 야당이 지목한 그 특검에서 구성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면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할 검사를 추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야당에서 추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정당한 거고 이미 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맞아요. 대통령 탄핵 때 그 부분도 다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 인권을 탄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 우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진정으로 우리 인권을 탄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 꼭 통과시켜서 정말 우리나라의 공정과 상식,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외치던 소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공정과 상식 파괴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늘 입만 열면 한동훈 대표 그 얘기하더라고요. 방탄 네. 이재명 방탄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예를 들면 특검하는 게 김건희 특검이든 아니면 뭐 지금 최수근 해병 관련된 특검이든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반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대한 국정농단, 국정문란 행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 거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수사기관에서 뭘 해놨습니까? 제대로 한 게 무슨 없어요. 결과를 내놨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평생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유가족분들 이거 누가 진실을 밝혀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검찰 수사기관 못하면 특검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미 늦었습니다. 맞아요. 밝히자라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특검의 산물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특검에서 그렇게 떴잖아요. 자기네들은 했을 때는 그렇게 네, 되는 네. 거고 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보면은 이명박 그 내곡동 특검 네, 맞아요. 기존의 특검들의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관련된 당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게 했어요. 일반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특검 추천하는 거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그러니까요. 딱 보여줘도 할 맞아요. 말이 없는데 계속 그냥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맞아요. 합리적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자, 김동완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7% 나온 갤럽 여론조사. 네. 이 17%라는 게 지난번 최순실 그 박근혜 국정농단 그 트리거가 됐던 태블릿 발견될 당시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에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7%. 저는 17% 보면서 네. 1.7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17%가 있다는 것에 조금 아쉽고 답답함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 심리가 본인이 뽑은 거에 대한 또 책임을 지는 또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제 뭐 1.7%로 갈 길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잘 화합해서 잘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오히려 나아가는 게 좀 더 필요할 때다. 어차피 지지율은 이미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 뛰어내린 사람들을 잘 보듬고 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좀 오히려 저는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특검 얘기 나오면 자꾸 특감 얘기를 해요. 네. 본인이 예전에 제3자 특검하면 하겠다고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 한동훈 대표의 이 요즘 그 행보가 오락가락 왔다 네. 갔다 뭐 네. 이건지 네. 저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알 수 없는 행보고요. 사실은 특감은 네. 특검 네. 방탄이죠. 그렇죠. 방탄이죠, 방탄. 예, 맞습니다. 특감으로 해결될 국면과 사안의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특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거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17%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17%는 박근혜 탄핵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마지막 남았던 보수의 그 진영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을 지금 해도 뭐 아무 이상 없는 이상하지 않은 예,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거죠. 맞아요. 최후까지.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적 지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다 철회됐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 임기 채우겠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나 야당에서 몇 분들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네. 해결하자, 뭐 일찍 좀 퇴임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적은 없습니다만 김동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라고 호언장담하듯이 얘기한 게 정말 염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독재하고 그 부정선거한 이승만 대통령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못한 정말 자기 가족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참 답답한 생각이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탄핵이든 헌법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물밑에서는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민주당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방향에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또 판단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에게 효용감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면 네. 대통령이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회가 통과하면 네. 대통령이 그걸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제 대통령의 남은 임기 예, 예. 국민들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지지를 이미 다 철회했고 철회했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국면에 왔고요. 예, 예. 크게 두 갈래길이 있다고 봅니다. 해고와 자진 사퇴. 그렇죠. 해고는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임기를 갖다가 단축시키는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탄핵이라든지 예.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예. 자진 사퇴는 지금 시민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퇴진이라든지 네. 하야라든지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그런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내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면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예.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맞아요. 말해서 그렇죠. 거칠게 얘기하면 네.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재 의석 구도상은 그 200석이 안 나오지만 문제는, 네. 저는 이미 이번에 이제 14일 날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맞아요. 상정이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여당에서도 이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할 이미 국민적 그 공감대라든지 의견들은 이런 문제 충분히 논의해야 될 국면이 왔고요. 예. 실제 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하게 논의할 시점은 왔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예. 물러서면은 좋겠으나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는 뭐 날짜까지 못을 박아가면서 맞아요. 저는 그 말 들어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는데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든 국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단톡방 이런데 나온 글이 있어서 제가 두 분이 또 법률가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 때문에 지금 뭐 형사소추를 받지 않잖아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이제 당선이 취소가 되는 거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그냥 이제 저는 글을 읽어서 지금 말씀을 네. 드려보는 건데 네.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용 의원님 어떤 의견이 있어요? 그 형사소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수사 과정, 예. 기소, 재판, 예, 예, 공소, 예, 유지 과정까지를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예,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고 맞습니다. 예. 또 만약에 수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공소시효가 그 정지되는 예, 상태고 맞습니다. 예. 공소시효에 적용 안 받고 나중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수사는 또 진행이 가능하고요. 예, 예. 근데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려면 지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이제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임기가 끝나고 종료된 나면. 이후에 다시 수사는 가능하고요. 예. 근데 어떤 특정 범죄는 음. 지금 현재도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까지 가능하다. 예, 예, 예. 또 그런 말하자면 예를 들면 공선법 같은 예, 경우 그런 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사실 지금은 법리적으로는 좀, 그렇게 뭐 하기가 어렵다. 주류 제가 볼 때도 뭐 정치인을 떠나서 정말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뭐 정말 헌정 질서를 뭐 파괴하는 정도의 뭐 선관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정말 투표에 확실한 영향이 미쳤을 정도라면 어차피 이게 그 헌법 위에 있는 게 또 우리 뭐 국민들의 투표권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참정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 가능할 거라고 또 보지만 뭐 단순히 허위사실 정도나 이런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법률적으로 본다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한 가지 더 예, 보태서 예,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그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 5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라서 예. 공선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궁색한 했죠. 주장을 하잖아요. 당선이신 분이라.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취임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던 그렇죠, 통화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5월 10날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예. 이제 공천 확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으로 그 행위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궁색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예. 구성이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명백한 공천 개입, 국정 개입,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예. 특검에 포함시켜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음. 수사를 통해서 예. 국민적 판단이 내려지면 이게 뭐 기소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 국민적 판단이 내려진 그렇죠. 사안에도 대통령 스스로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탄핵도 그렇게 진행할 봅니다.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예.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어요. 30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짧은데 두 분 모셔놓고 벌써 끝났나요? 끝내야 하는 시간이 30분 딱 주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다음에 하실 분이 대기하고 계셔서 그럼 두 분께 이제 각각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는데 일단 이제 두 분 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 왜 우리가 탄원서를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지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번 선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혹시나 유죄가 뭐 저는 확률이 거의 0.000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너무 왜냐면 종편이나 보수 언론들은 이번에 무슨 유죄가 나오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우리 김동완 의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마무리 발언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뭐 어차피 유죄는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예. 근데 유죄가 나와봤자 어차피 3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고 전혀 민주당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더 결집할 것이다. 다만 하나 이제 걸리는 게 예. 한동훈 대표 그 깐죽거림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눈에 걸린다. 네, 뭐 네, 그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무죄 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대중 제가 오늘 방송 오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 선고를 언제 받았냐고 봤더니 예. 1981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되는 데까지 27년이 걸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건 역시 국민이었지만 그 당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일부 호남 지역 분들만 그 억울함을 알았지. 그때 당시 봤더니 MBC나 경향신문까지 김대중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많은 시민들이 그 기사를 믿고 그 수사가 잘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27년이 걸렸지만 이번 무죄 탄원에 참여하신다면 그 27년이 아니라
27일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을 보태주시고 또 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또 정당 제도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예.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11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다. 사실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국정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적 평가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타 야당의 이런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예. 행보는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입니다. 오랜 기간 법률가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사건이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논의나 판단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 사건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검찰의 정치적 행위, 정치적 행태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의견을 모아서 오금을 박아주고 분명하게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번 무죄 탄원이 예. 재판부를 향한 어떤 목소리, 행동이라기보다는 예.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과 이런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오금을 박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 재판부가 합리적인 법률적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이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검찰의 행태에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신호들을 의지를 모아서 무죄 탄원으로 예. 수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 없다. 0%. 무죄가 나와야 정당한 거고 두 분 말씀처럼 이 탄원서는 판사들에게 뭐 재판부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정치 검찰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훨씬 크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신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탄원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귀한 분 모셨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엔 따로따로 모셔가지고 시간을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